석양이 붉게 물들던 그날, 75살 최영석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툭 떨어졌습니다. 방금 들은 아이의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최민준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냉철하기로 소문난 재벌 회장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태평양그룹 본사 로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8살 소녀 하나가 자기 키만한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는데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다림질한 블라우스 차림새가 꼭 어른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 김미숙은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우예요.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아이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회사 정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김미숙은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잃어버렸어요. 진짜로 면접 보러 왔다니까요. 엄마 서류 다 가져왔어요. 아이가 캐리어를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두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5살의 최영석 회장과 45살의 강태수 부사장이었습니다. 영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고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박지우고요. 8살이에요. 아이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박수연이고 독일에서 공부했대요. 마케팅 전문가래요. 엄마가 외국어도 엄청 잘해요. 전화할 때 독일어랑 영어 막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영석은 수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영석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경영학 석사, 다국어 능통, 국제 마케팅 전문가라는 화려한 경력이 빼곡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데려와. 영석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지우는 창밖 풍경에 눈을 반짝였고 영석은 아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이름은 최민준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아빠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대요. 저는 아빠 눈썹이랑 코를 닮았대요. 최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석의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외아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석은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수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고 그는 영석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알려줄 수 있니? 서울대병원이요.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일주일이면 날 거래요. 태수는 영석을 바라봤고 영석은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가서 면접 보고 와.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해. 태수가 지우와 함께 회장실 나서자 영석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석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수는 수연을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아이한테 면접 얘기를 했더니 태수는 상황을 설명했고 짧은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국제 마케팅 전략, 다국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태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회복되면 바로 출근해 주세요. 병실을 나서며 태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이 영석에게, 아니 회사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일주일 후 수연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 자녀를 위한 사내 공부방을 만드셨습니다. 지우가 첫 번째 이용자가 되었으면 하십니다. 수연은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77층 공부방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고 수연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 자녀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지우만 이용했습니다. 오후 3시 영석은 습관처럼 77층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공부하는 지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석이 조용히 들어가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회장 할아버지, 저 지금 수학 문제 푸는 중이에요. 영석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푸는 방식, 숫자를 적는 필체, 모든 게 민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학 좋아하는구나.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항상 2예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아빠예요. 엄마가 저랑 아빠랑 똑같이 생겼대요. 특히 눈썹이요. 영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찍은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아빠하고 독일에서 만났대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사라져서 엄마가 엄청 슬펐대요. 나중에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 들었대요. 영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와 강제로 떼어놓았고, 결국 그것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몰랐던 손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책 한 권 가져왔단다. 영석은 주머니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어릴 적 좋아하던 것과 같은 시리즈였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줬어요.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영석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영석은 수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이 사진을? 그가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내 손녀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답을 찾았습니다. 왜 민준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영석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눈 내리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겨울, 출장 중 민준을 만났던 그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내 위치를 생각해라. 귀국해. 다음 날 새벽 민준은 경호원들의 의해 강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민준은 공항에서 사라졌고 몇 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영석의 세계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자신의 고집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며 수연이라는 이름과 영원히 사랑한다는 글귀를 발견했지만 그는 그 이름을 잊으려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민준 씨가 회장님 아들이었다는 걸. 수연의 눈물에 영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수연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 도서관 창가에서 처음 만난 민준의 미소, 카페에서의 대화, 강변 산책.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민준은 평범한 유학생이라고만 했고 수연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몇 달 뒤에야 민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창문 앞에서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는 별빛 아래에서 자랄 거야. 지우가 태어난 후 수연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시도했지만 한부모라는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꿋꿋이 딸을 키우며 기회를 찾았습니다. 미래그룹 지원은 우연이었습니까? 영석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 경력에 가장 적합한 회사였을 뿐입니다. 영석은 수연의 눈을 보며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 일치. 지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민준의 딸이었습니다. 태수는 영석과 수연 사이에서 조력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수연의 부서에 자주 들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지내나요? 카페테리아에서 태수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공부방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회장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회장님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지우를 만난 이후로요. 걱정되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천천히 진행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다가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공부방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가족 그림이요. 여기 저랑 엄마, 그리고 여기는
지우가 키 큰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회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자주 와서 놀아줘요. 진짜 재밌어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이미 영석이 할아버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그리면 할아버지께 선물하면 어떨까? 정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사이사 백유진은 수연의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지만 태수의 승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유진은 수연의 인사 파일을 살펴보며 의심을 품었습니다. 특별 채용, 회장의 직인, 사내 공부방. 그녀는 임원회의에서 슬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요즘 특이한 일이 많네요. 정식 절차 없이 채용된 직원도 있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지우를 손녀처럼 대하시네. 혹시 정말 손녀 아닐까? 수연은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이현정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를 공부방에 보낸 후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 직장 예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회장님께서 직원 자녀 공부방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지우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당신의 채용 과정이 매우 특이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특별 케이스였나 봐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채용이 지우와 영석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력과 능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채용된 것으로 압니다. 유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능력이겠죠. 다음 날 대규모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연은 동남아 시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갑자기 회의 시간이 앞당겨졌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수연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던 수연에게 지우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모녀는 함께 밤을 지새우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USB를 책상에 두고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그 사이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USB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공부방에서 내려오던 지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우는 천장의 CCTV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V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태수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어떤 이모가 가져갔는데 제가 찾았어요. 태수는 놀랐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유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띄었지만 수연은 평온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분석, 혁신적인 전략, 모든 임원이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영석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재를 봤군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복도에서 지우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양이 회장님 혈연이라는데 유진은 이 소문에
귀 기울이다가 마침내 언론사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의 휴대폰은 뉴스 알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평양그룹 최영석 회장, 비밀손녀 특혜 채용 의혹. 지우의 흐릿한 사진도 실렸습니다. 수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연이 지우 손을 잡고 출근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이현정 씨, 아이 아버지가 최민준 씨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수연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수연은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와 지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 죄송합니다. 사직하겠습니다. 영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내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 겁니다. 이미 민준을 잃었소. 지우와 당신마저 잃을 수 없습니다. 태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보 유출자는 백유진 이사입니다. 태수의 태블릿에는 유진의 이메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불러오게.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석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온 소문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유리문 너머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 박지우는 제 아들 최민준의 딸입니다. 제 외손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석은 계속했습니다. 8년 전 제 고집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태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USB를 훔치는 장면, 지우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는 장면, 다시 USB를 찾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백유진 이사는 박수연 씨의 발표 자료를 훔쳤으며 오늘 아침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석은 수연과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간의 고독과 투쟁, 그리고 이제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태수 아저씨도 있잖아요. 우리 많이 행복해질 거예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수연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석은 전 직원 앞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 문화를 시작합니다. 사내 보육시설 설치, 자녀 동반 근무 허용, 육아 탄력 근무제 도입.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영석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은 새 정책 실행팀을 이끌게 되었고 77층 공부방은 작은 도서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도서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리본 커팅을 했고 다른 직원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랑 회의가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책이랑 그림이랑 친구가 중요해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의 생일 파티가 한강변에서 열렸습니다. 놀이공원과 동물원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해질녘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놀러 가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에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태수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연과 태수가 번갈아 병실을 지켰고 지우는 매일 할아버지를 위한 그림을 그려 병실 벽에 붙였습니다. 이튿날 밤 영석이 꿈을 꾸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이번엔 절대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을 거다. 내가 꼭 지켜주마. 수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8년 전 민준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석이 깨자 수연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영석의 떨리는 손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우리 사랑을 인정받긴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포기 안 할게. 꼭 돌아갈게. 영원히 사랑해. 영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간 자신을 괴롭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서둘러 데려왔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수연은 영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민준 씨도 그걸 원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태수가 지우를 데리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새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엄마, 할아버지, 저, 그리고 태수 아저씨도 있어요. 빨리 나와서 같이 놀러 가요. 간호사가 지우를 데리고 나가자 태수는 영석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우도 제 딸처럼 아끼고 싶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영석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야, 너도 내 아들이지.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도 그리 생각할 거야. 내 손녀를 지켜주길 바란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달 후 영석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따스한 생기가 깃들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영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태경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것으로 작은 왕관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말 영석은 지우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재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와, 아빠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우가 사진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습니다. 영석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어릴 때 끼고 놀던 거란다. 이제 내 거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왕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이거 끼고 놀았어요? 저 평생 소중히 간직할래요. 영석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중요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수연을 이사로 승진시키고 태수를 차기 대표로 낙점한 것입니다. 일부 임원들은 놀랐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석의 퇴임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태평양 그룹 강당은 내외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영석은 지우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8살 소녀와 75살 회장의 모습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저는 태평양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숫자와 성과만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는 바로 따뜻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영석은 단상 아래 수연과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손녀 지우가 그랬듯이.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의 왕관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증표였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을의 햇살이 서울 강남의 새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외관에 이 건물은 최민준 그리고 박지우 재단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석은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석은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수연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총괄하는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직업 교육,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 장학금 제도. 그녀가 직접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들이었습니다. 출범식이 시작되고 영석의 재단 설립 취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작은 손길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재단이 그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연의 프로그램 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지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지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입니다. 8살이고요. 이 재단의 명예 홍보 대사예요. 사실 이 재단 이름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저는 지금 가족을 얻었어요. 할아버지랑 태수 아저씨요. 엄마가 말했어요. 가족은 꼭 피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니래요. 마음이 같으면 가족이 될 수 있대요. 저는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새 가족을 만들어 주길 바라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석은 옥상 정원에 혼자 올라가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기고 간 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단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흩날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우가 수연과 태수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영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초가을 저녁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따스한 황금빛이 내려앉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잔잔히 들려오고 하늘에는 보랏빛과 주홍빛이 섞인 석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석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수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지우는 원피스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손가락의 왕관 반지가 석양과 어우러져 선명하게 빛납니다. 아이의 눈에서 어른들의 눈에서 같은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우가 문득 고개를 들어 새 어른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약속 꼭 지키는 진짜 가족. 영석과 수연, 태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신다면 사랑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